자, 원의 방정식 내용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이참수 공부하실 때 이미 이참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공부하신 적이 있으세요. 총 3가지로 구분이 가능했지. 원과 직선도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됐죠? 이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고 용어 정리를 좀 해보시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날 때 원을 자르고 있죠. 분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선을 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직선을 지칭하는 용어는 따로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할선의 일부, 요만큼을 우리는 원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접선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접점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이 상황 자체를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 조금 더 압축을 시키면은 접한다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원에서는. 됐죠? 자, 그래서 각 상황에 따라 출제되는 유형이 조금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할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선을 대표 유형 하나만 꼽자면은 현의 길이가 출제가 됩니다. 현의 길이는요, 그냥 공식화 시켜서 알아두세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한다라는 걸 그냥 아예 딱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자, 그래서 상황 설명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이 있고요. 할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게. 자, 그러면 현의 길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이제 구하는 건데 지금 내가 무엇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했냐면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당연히 수직, 직각삼각형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발을 내려야 돼?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되는데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3 때 어떤 성질을 배웠냐 하면은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반드시 무엇 된다? 2등분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만큼 길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거에 몇 배를 하였을 때 2배를 하였을 때 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더라. 됐죠? 자, 그러면 요 길이 구하기 위해서는 얘랑 얘를 구해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얘까지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다행히도 요 길이는 원의 무엇에 해당되더라? 반지름에 해당이 되더라. 원의 반지름은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거기서 캐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근데 이 점은 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은 원의 방정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할선인데 이 할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문제에 주어지기도 하고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전제는 안다라는 거야. 알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요 길이 d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신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은 현의 길이의 절반이 나오고 그거에 몇 배를 하시면은 2배를 하시면은 현의 길이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됐지? 아예 이런 식으로 딱 공식화 시켜 놓으세요. 이해되셨죠? 자, 할선은 현의 길이가 문제로 나오고 그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하더라. 되셨죠? 자, 두 번째. 접선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따가 접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 좀 밀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됐어요? 세 번째, 만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는 이 직선 자체가 딱 지칭되는 용어는 없지만 문제가 상당히 잘 출제돼요.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이 있고요. 만나지 않는 직선이 하나가 있다라고 해봐. 자, 그랬을 때 이런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 있다라고 해봐. 그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잴 수가 있겠죠. 수선의 발이니까. 점이 만약에 여기 존재한다면은 이렇게 수선을 내리니까 더 길어질 거야. 다시 얘기해서 점이 뺑글뺑글 돌아감에 따라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문제는 뭘 물어볼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겠죠. 최대값과 최대값을 물어보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원의 중심에서 주어진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후 요 점 있죠?
요점부터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마저 연장했을 때 요점 있죠? 요점부터 수선의 발까지 요 길이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실 때 어떻게 구하시면 되느냐? 이 점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면 수선의 발의 좌표까지 구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애초에 처음 과정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무슨 발을 내렸니?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 수선의 발의 길이를 D라고 해볼게, D. 자, 그러면 이 D는 원의 중심은 당연히 원의 방정식을 보시면 파악이 되시고요. 이 방정식은 주어질 거야.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D를 구했다면 그 D에서 누구만 빼면? 반지름만 빼면은 최소값이 나오시는 거예요. 누구만 더하면? 반지름만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래서 D에서 R을 빼면은 최소값이 나오시게 되고요. D에서 R을 더하시게 되면은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와 최소의 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최대와 최소의 곱을 물어보기도 해요. 합 같은 경우에는 이 반지름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2배의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야.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공식처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너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구조의 문제이다라는 거야. 됐죠?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더 응용이 되면 정삼각형의 넓이로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 만나지 않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 위에 두 점을 잡고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정삼각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삼각형은요, 넓이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할 거야. 왜냐면은 내가 두 점을 여기를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더 넓어질 것이고요. 여기를 잡으면은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삼각형 넓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 얘랑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우선은 이 문제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삼각형 넓이에 대한 좀 학습이 되셔야 되는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넓이 s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a라는 거는 정삼각형 한 변이고요. 따라서 한 변이 정해지게 되면은 넓이가 정해진다. 우선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높이 역시 한 변의 길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h 역시 a의 절반이 요만큼인데 얘가 2분의 a고요. 그거의 루트 3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a가 되거든. 높이도 역시 한 변에 의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거를 잘 정리해서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높이가 결정되면은 정삼각형의 넓이가 결정되겠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S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지만 자, A 대신에 자, 양변에 이거에 역수를 곱해서 생각해봐. 그럼 A 대신에 루트 3분의 2 H의 제곱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다고요. 이거 정리하시게 되면은 3분의 루트 3 H 제곱이 되고요. 다시 얘기해서 높이가 결정되면은 넓이가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정삼각형보다 이 정삼각형이 왜 넓어?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높이가 얘보다 얘가 높아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왜 제일 넓어? 높이가 제일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 관점에 의하면. 다시 얘기해서 정삼각형 넓이가 최소값이 되려면은 높이가 최소가 되셔야 돼요. 그 높이라는 건 결국 이 아이들을 보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란 말이야.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요. 그러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는 이 유형과 똑같잖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갑니다. 원의 중심을 찍으신 다음에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점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를 높이로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값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저 연장을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높이로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높이는 똑같이 구하시겠죠?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을 빼시면 높이의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시면 높이의 최대값. 그렇다면 넓이는
3분의 루트 3 h제곱이기 때문에 요 h에다가 최소값과 최대값만 대입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걸 공식으로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유도가 가능하실 거라 믿어요. 얘는 그래도 암기를 해주자. 요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는 공식이던데 그래도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른 유형인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문제라는 걸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만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중선 정리랑 연결이 돼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제가 고정된 두 점을 잡을 거예요. A, B. 이 두 점은 지금 정점이에요. 픽스드 포인트야. 자, 그랬을 때 원 위를 돌아다니는 한 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하면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림의 구조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거든. 자, 그러면 너무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삼각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 AB의 중점도 당연히 고정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2배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또는 예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선 정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는 2배의 PM제곱 더하기 AM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대와 최소는 결과적으로 2배의 PM제곱 더하기 AM제곱의 최대 최소랑 똑같은 말이 돼요. 됐지? 자, 그런데 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AM의 길이 역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M의 길이는 상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 PM의 길이가 최대가 되느냐 최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점 M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P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이 PM의 길이가 최소가 될 것인가 그거를 따지셔야 되는데요. 얘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 점 M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연결을 하세요. 자, 연결을 했을 때 요 점 있죠. 요만큼 P가 여기 위치했을 때 이게 제일 짧아.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완성돼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했을 때가 제일 짧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길이를 알아야 내가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할 텐데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M의 좌표는 중점이니까 구하실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x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의 제곱 하셔야 되겠죠. 그치? 거기에다가 누구를 빼시면 돼요? 반지름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PM의 길이의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최대값을 물어보시게 되면 당연히 얘를 뭐 하시면 돼요? 연장을 하시면 돼요. 연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가 바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대값이 되겠다. 됐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어요? 나 지금 뭘 이용했냐면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했어요.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가 있는데 각 분류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정리하고 뭐 할 거냐면은 접선에 대해 조금 더 깊게 파고들려고 하거든. 근데 접선 얘기를 하려면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빌드업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자, 원의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만 딴 길로 셀게요. 아까 할선 얘기할 때 할선의 방정식은 문제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직접 구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두 개를 그릴 건데 전제는 두 원의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겹쳐 그릴게요. 됐지?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교점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듯이 두 개예요. 내가 뭘 만들 거냐면은 이 두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임의라고 했어. 자, 그 얘기는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다라는 걸 의미해. 제가 파트 1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점이 두 개가 있으면은 직선은 하나로 결정되지만 원은 하나로 결정될 수 없다. 반드시 점이 몇 개 있어야? 3개 있어야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점이 두 개 있으면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점을 2개만 찍었어요. 교점이 2개 있어. 물론 원과 원이 교점이 3개가 있을 수는 없고요. 최대 2개인데 이 2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예를 들 거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일 거야. 됐지? 여기가 1,0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릴까요? 여기다 쓰면은 그림이랑 겹쳐질 것 같아서 그림을 그리고 식을 쓸게요.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 원의 그림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큰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일 거야. 왜냐면은 원의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됐죠? 이 작은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0,0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할 거라고? 교점이 2개가 있는데 이 2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먼저 결론을 쓰고요. 왜 그 결론에 해당하는 식이 임의의 원의 방정식에 해당이 되는가 역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임의의 실수 k배의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비슷한 거 했어요. 여기다 뭐 쓸 거냐면은 얘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일반형으로 만든 식을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예요. 는 0. 자, 얘가 지금 뭐냐면은 제가 지금 쓴 식이 뭐냐 하면은 두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이에요. 됐니? 우선 K에 대한 조건을 아직 안 썼는데 이렇게만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저 두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두 교점을 지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지금 이 교점을 직접 구하기는 힘드니까 알파, 베타라고 놔도 괜찮니? 여기는 이제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요것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 얘기는 얘가 이 두 교점을 지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알파, 베타를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에 k배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얘가 실제로 0이 되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알파, 베타라는 건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이 되고요. 여기에 집어넣어도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느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전개해서 풀어 헤치면 한쪽으로 넘기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는 0이 나오게 돼. 자, 그 얘기는 얘도 얼마? 얘도 0이다. 얘도 얼마? 얘도 0이다. 그러니까 0 더하기 k 곱하기 0이 되어서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얘는 반드시 누구를 지난다? 알파, 베타를 지난다. 같은 방법으로 이 점도 확인을 하시면 되죠. 제가 아까 감마, 델타라고 했지만 사실은 얘가 같은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x좌표는 알파로 동일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면은 두 교점을 모두 지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원의 방정식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차적으로 x, y에 대한 2차식이어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x제곱이 묶여요. 그래서 1 플러스 k의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k의 y제곱 그 다음에 x항은 마이너스 4kx가 있죠. 마이너스 4k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만 있나요? 이렇게 이거 x와 y에 대한 2차식인데 맞아요? 그냥 2차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k가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붙으셔야 돼요. 됐지? 그래야지만 얘도 2차항이 살고 얘도 2차항이 살기 때문에 우선은 원의 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진짜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이거를 내가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이 r제곱 부분이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말을 자꾸 떠듬거리네. 0보다 커야 돼. 그지? 자, 그런데 사실 고쳤을 때 얘가 0보다 작을 거라면 애초에 그림 자체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x, y는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시작이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점을 지난다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그림은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굳이 고쳐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저 2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x제곱과 y제곱에 대한 2차식이면서 개수마저 똑같더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치부해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 2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을 거야. 무수히 많을 거라고. 그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표현법이 되는 거라고요. K가 바뀜에 따라서 그 원의 종류도 바뀌겠죠. 어디서 우리가 이걸 봤냐면은 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 두 직선이 교점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그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도 똑같이 구했잖아. 그치? 어떻게 했었니? ax 플러스 by 더하기 c 더하기 임의의 실수 k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여기서 얘 이퀄 0은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다시 얘기해서 이 표현법도 얘랑 똑같잖아. 그치? K가 바뀜에 따라서 원의 종류가 바뀔 거예요. 사이즈가 바뀔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 두 정점을 지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K가 0이 되면은 이 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치? 하지만 얘 이퀄 0은 K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곧 죽어도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됐지?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지만 제가 연이어 설명을 할 공통연의 방정식을 위해서 제가 밑밥을 깐 거야.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없죠?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까 봐 제가 숫자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K에 한번 1을 넣었다라고 해볼까? 자, K에 1을 넣게 되면 자, K에 1을 넣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x제곱 더하기 여기 정리한 거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자, K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 2x제곱 더하기 2y제곱에다가 자, K에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아는 원의 방정식 형태로 고쳐보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형태가 돼요. 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쳐봅시다. 자, 고쳐보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 계산이 안 되네.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얘 보시면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이니? 1,0이에요.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은 2분의 3에다가 루트를 씌운 얼마가 될까? 2분의 루트 6인가요?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잘 보일까 모르겠네. 우선 중심이 1,0이니까 여기가 지금 1,0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점을 지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이 분홍색 원이 바로 이 원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K에 몇을 넣었어요? 1을 넣었어. K에 1을 넣지만 K에 다른 숫자를 넣게 되면은 다른 사이즈의 원이 나오게 되겠지? 하지만 이 두 정점을 지난다는 사실만큼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두 원이 교점 두 개를 가질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은 원은 요 길이를 무엇으로 가지는? 지름으로 가지는 원이 가장 작겠죠. 그거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니? 자, 그러려면 내가 만약에 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요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즉 원의 지름을 알아야 원의 반지름을 알잖아. 그 얘기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지금 K가 누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자, 왜냐면은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상쇄가 되면서 X, Y에 대한 2차식 형태가 깨지거든.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다시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K가 마이너스1이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두 원의 방정식을 뭐한 셈이니? 뺀 셈이죠. 그러니까 요거 예를 드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K인데 K가 어차피 마이너스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죠. 요거 우선 정리하지 않고 내비둘게요. 자, 얘는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직선식이야. 자, 직선식인데 K가 마이너스 1이 되건 누가 되건 0 더하기 K 곱하기 0이니까 두 교점을 지나는 건 맞아 아니니? 맞잖아. 두 교점을 지나. 자, 그러면 지남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얘는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랬을 때 두 교점을 지나기는 지나. 그런데 직선식이래. 직선식이래. 왜냐하면 x, y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그 얘기는 이 직선식을 의미하는 거겠네? 라는 사실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이 식을 계산하시게 되면은 x제곱, y제곱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요거 마이너스 1 더하기 4x가 0이니까 x가 뭐 나오니? 4분의 1 나오죠. 그 얘기는 이 직선식이 지금 현재 x는 4분의 1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구한 방정식을 우리 아까 내가 할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이다라고 불러요. 공통현의 방정식. 현이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었나요? 맞아. 맞는데 그냥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왜 공통일까? 이 원에 대해서도 얘가 현이 되고요. 이 원에 대해서도 얘가 현이기 때문에 공통이란 말을 붙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한다. 얘는 두 원의 방정식을 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는 K값이 얼마일 때이다? 마이너스 1일 때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K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니? 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사실들을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게 되면, 공식화시켜서 표현을 하시게 되면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안 하기엔 찝찝해서 하는 겁니다. 두 원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는 0 안 쓸게요. 공식을 바로 쓸 거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는 0 안 쓸게요. 공식을 바로 쓸 거라. 지금 얘랑 얘는 원의 교점이 두 원의 교점이 몇 개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2개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은 k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두 원의 교점을 항상 지나더라. 단 k가 누구면 안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구했더라. 공통현의 방정식.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현의 길이를 구할 때 그 할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잖아. 만약에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요 방정식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1차식을 만들면은 그 식이 곧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원에서든 수선을 내려서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됐지? 이해되셨어요? 자, 됐고요. 자, 요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바로 이어서 접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접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접선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초반부에 얘기를 드렸던 거는 그 세 가지 케이스, 각 상황별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식만 보고 어떻게 하면은 그 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부가 되어야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우선 원과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아시다시피 이 원은요, xy에 대한 2차식이잖아. 이 직선은 자, 바로 전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xy에 대한 1차식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직선과 원이라는 도형을 그리는 이유는 요 2차식을 만족하는 모든 xy를 찍다 보니까 이런 동그라미 원이 그려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차식을 만족하는 x, y를 연속적으로 찍다 보니까 이런 직선의 형태가 그려지게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교점에 해당하는 이 점들은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점들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니까 동시에 만족하니까 교점의 형태로 드러나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 두 식을 뭐 했을 때 연립했을 때의 근이 곧 교점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되겠습니다. 내가 한 문자에 대해 연립을 할 건데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지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는 거니까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 좀 애매했는데 지금 직선식 같은 경우에는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x, y에 대한 2차식이다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자, 문자의 구분을 주기 위해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얘를 연립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y를 x에 대해 정리해서 집어넣게 되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게 되고요. x를 y에 대해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y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이러나 저러나 한 문자에 대해서 연립을 하여 정리를 했다면 그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2차식이 나오게 돼요. 얘를 정리해서 집어넣으면은 이게 곧 연립의 과정인데 무슨 식이 나온다고요? 몇 차식이 나온다고요? 2차식이 나오게 된다고요. 연립을 하게 되면. 그 2차식의 근은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일 수도 있고 실근이 1개일 수도 있고 실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허근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 실근의 개수가 곧 뭐라고? 교점의 개수라고요. 내가 만약에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하였다. x값이 2개 나온다는 얘기는 교점이 2개라는 뜻이라고. 그 교점의 x좌표가 x값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개념은 우리가 앞에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됐던 부분이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하는 식이 무슨 식이었어? 판별식이었어. 마침 몇 차식이니? 2차식이니까 판별식을 쓰기 너무 좋은 구조죠. 따라서 실근이 2개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 봐. 실근이 1개다. 중근이라는 뜻이죠. 요거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은 어떤 식에 대한 판별식이냐 하면은 어떤 식에 대한 판별식이냐 하면은 요 1차식과 요 2차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 2차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쓴 거야.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당연히 교점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게 되겠죠.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1개가 나오게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교점이 안 나오게 되겠죠. 저는 지금 어떤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은 대수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에 의해서 판별식은 계산이잖아. 단순 계산. 계산에 의해서 직선식과 요 원의 방정식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아,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저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연립하는 과정이 얘가 식이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과정이 아니에요. 헷갈린다고. 계산 실수하기가 굉장히 쉬워. 그래서 이 대수적인 방법 말고 기하적인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할 거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때에는 이 기하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유도를 해낼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배웠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긴 할게요. 이 식이 복잡해지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해보고요. 자,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얘랑 얘가 몇 점에서 만나는가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쓰라 그랬죠. y 대신에 요걸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치?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y 대신에 x를 딱 집어넣읍시다. 자, 집어넣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이제 9가 되고요. 정리하시게 되면은 2x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0이 돼. 이대로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은 약분을 하는 게 조금 더 덜 찝찝하지, 그지?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판별식을 쓰란 얘기야. 물론 여기서 써도 되고요. 됐니? 싹 다 넘겨서 는 0으로 만드신 다음에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자, 판별식을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0보다 크네. 그 얘기는 x값이 몇 개 나온다는 뜻이야.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고 그 서로 다른 두 개가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얘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런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거는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3,0, 0,3이 되겠죠? 자, y는 x 플러스 1은 절편이 0,1이고요. 다시 y절편이 1이고요. 기울기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여기 교점이 하나가 생기고 여기 교점이 하나가 생기겠지? 이 두 교점의 x좌표를 실제로 구해보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근의 공식을 쓰면 x값이 두 개 나오잖아. 그 두 개가 얘와 얘의 x좌표가 되는 거라고요. 교점의 x좌표. 이해되니?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해되니? 자, 얘가 대수적인 방법이 굉장히 잘 통했던 이유는 쉽게 풀렸던 이유는 얘랑 얘가 식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서 판별식을 쓰는 게 굉장히 짜증이 난다고. 자, 그래서 대수적인 방법을 물론 알고는 있어야 돼. 하지만 기하적인 방법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가 더 많이 쓰여요. 자, 기하적인 방법이라 함은 대수적인 방법은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기하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그림을 좀 관찰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것이고 원의 방정식을 보면은 원의 중심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지? 자, 그래서 내가 뭘 약속할 거냐 하면 자,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디스턴스 D라고 약속을 하고요. 원의 반지름을 R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할 때는 이 D랑 R이 어떨까? 같단 말이야. 왜냐면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이죠. 수선의 발, 그치? 따라서 요만큼이 이제 D가 되는데 얘는 곧 R이잖아. 왜냐하면은 접선인 경우에는 원의 반지름과 이 접선이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수선의 발 자체가 반지름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접할 때는 이 D와 R이 같을 때구나. 그럼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나머지 두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게 되면 안 만날 때와 두 점에서 만날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만날 때는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더 멀리 날아가죠. 그치? 이만큼이 D인데 R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D가 R보다 커야 되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D는 요만큼이야. 그런데 R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날아가잖아. 그치? 따라서 이때는 D보다 R이 크겠네. 됐어요? 자, 접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D랑 R이 어떻다? 같다. 자,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을 비교함으로써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해보시게 되면은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의 중심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니까 0,0이잖아. 그지? 0,0이야. 자, 그럼 반지름은 얼마니? 반지름은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d를 구해야 되는데 d는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야. 저거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기 위해서 y를 넘기면 이렇게 되지 않니? 자, 그래서 원점부터 x-y 플러스 1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d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xy에 0, 0 집어넣게 되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루트 2분의 1은 3하고 비교했을 때 턱없이 3보다 작잖아. 그치? 그럼 d가 r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되셨어요? 제가 더 쉬운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복잡하게 바꿨다라고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3, 뭐 14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5. 너네가 이거를 y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서 판별식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치? 하지만 내가 이제 r과 d를 비교할 거예요. r은 반지름이니까 루트 14야. 그치?
자, D는 2, 마이너스 3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y를 넘기면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거든요. 한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돼요. x에 2 대입하시면 4가 되고요. y에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플러스 3이 되고요. 플러스 5가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그게 그거지, 그지? 얘는 루트 5분의 얼마가 될까? 12가 되나요? 루트 5분의 12? 됐지? 자 그러면 이거 대소비교 안 되면 어떡하지? 루트 5가 대략 2. 얼마야? 2. 얼마 그지? 3분의 12일 때가 4인데 2. 얼마 분의 12니까 얘는 4보단 클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얘는 4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D가 크니 R이 크니? 당연히 D가 크죠. 왜냐하면 D는 4보다 크니까. 아, D가 R보다 크네. 자, 그 얘기는 만난다는 얘기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D는 더 멀리 달아나는데 R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니까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막 매칭시켜서 외우는 게 헷갈릴 때가 있어. 얘만 안 헷갈려. 이거 두 개가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때는 그림 한 번만 그려보시면 충분히 파악이 되십니다. 됐죠? 그래서 기하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자, 기하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자,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셔야 돼요. 그 D와 원의 방정식을 보시고 원의 반지름 R을 파악하셔서 D가 큰지 R이 큰지 체크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잖아.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땐 누굴 사용할 거냐면은 얘를 사용할 거예요. 얘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칠판 정리하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하나하나 유도를 할 건데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되셨죠? 자, 칠판 정리하고 접선의 방정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